자, 여기 나오냐? 잠깐만. 여기. 어? 아니. 여기 나와? 오, 엄청 많이 나오네. 좋아. 돌연변이. 자, 사람이 유전병. 돌연변이야, 돌연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유전병. 돌연변이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 돌연변이는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느냐? 그거는 아니야.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너네 코끼리 피부 만져봤냐? 아니. 코끼리 이렇게 만져봤는 사람? 아, 자식, 난 만져봤어. 의외로 거칠거칠할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러워. 코끼리 피부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든. 우리는 매끈하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피부가 울퉁불퉁해졌을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이렇게 돼. 우리 태어날 때 이렇게 매끈하게 태어나고, 옛날 코끼리들은 피부가 매끈했대. 근데 지금은 코끼리들은 이렇게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바뀌었대. 왜? 덩치가 커지는 생물들은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살 수 있는데, 덩치가 점점 커지는 애들은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효과적으로 바깥으로 내보내야 살 수가 있는 거야. 피부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갖고 이렇게 피부가 울퉁불퉁해졌는데, 오히려 이게 열 방출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애들은 점점 도태되고, 이렇게 태어난 애들이 선택을 받다 보니까 얘가 무럭무럭 자라서 자손에게 이런 형질을 물려주고, 또 얘도 무럭무럭 자라서 자손에게 이런 피부를 물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코끼리의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지. 이건 유리하게 바뀌는 거잖아. 우리는 되게 돌연변이 좀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돌연변이는 불리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럼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는 크게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느냐? 종류는 두 가지.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유전자 돌연변이. 염색체가 잘못돼서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염색체 돌연변이. 돌연변이라고 적는 책도 있고, 그냥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나는 유전병,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유전병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유전자 이상, 유전자 돌연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발생해서 유전자 이상, 유전병이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DNA 이상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긴다고? DNA는 뭐니?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 정보는 뭐냐면 단백질 설계도를 의미하는 거야. 단백질 설계도가 유전 정보거든. 그럼 결국은 단백질 설계도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DNA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누굴 갖고 저장을 해놓냐면 염기들을 가지고 저장해 놓는데, 아데닌, 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종류를 어떤 순서대로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설계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근데 멀쩡했던 이 염기 서열에 이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럼 설계도가 이상해지면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지. 그래서 나타나는 게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다라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 DNA가 두 가닥이 있다. 그냥 염기서를 내가 막 적을 거야. AAA, TTT, GGG.
그러면 반대 가닥은 상고적인 염기는 티민이거든. 그래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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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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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렇게 배열돼 있어. 나는 1번 가닥과 2번 가닥 중에 누구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거냐면 1번을 갖고 단백질을 만들 거야. 그래서 얘를 주형이라 그래. 1번 주형을 가지고 얘가 지금 DNA다. DNA야. 그럼 여기 저장되어 있는 1번 가닥에 저장되는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거야. 일단 DNA는 뭘로 바꾸니? 고일 때 했지. RNA로 바꾸지. 이걸 뭐라고 그러니? 두 글자. 오케이, 전사. 아, 전사. 그러면 전사 시킬 수 있어? 1번을 전사시켜봐. AAA, TTT, GGG를 전사시키면 RNA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을 사용을 해. 요거랑 염기서열이 티민하고 우라실만 차이가 있고 똑같아. 주형이 아닌 가닥과 염기서열은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걸 시키지는 않아. 생명과학에서는. 바꿨어, 전사. 이걸 가지고 리보솜이라고 얘기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이야. 그래서 리보솜이 여기 가서 탁 달라붙어. 그래서 세 개의 염기를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바꿔줘. 그럼 얘가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걸 또 바꿔주는 거야. 그럼 또 이동을 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을 이렇게 결합시켜 단백질을 만들어줘야 돼.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니? 번역, 해독이라고. 그래서 DNA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가 저장이 되어 있는 물질이 바로 DNA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잘 봐. 이 단백질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헤모글로빈이라고 들어봤지? 적혈구 안에서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은 폴리펩타이드가 총 4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알파 폴리펩타이드 2가닥, 베타 폴리펩타이드 2가닥. 그래서 여기에 철이 포함된 햄색소를 갖고 있어서 산소를 하나, 둘, 셋, 넷 붙여서 운반해 주는데, 이 베타사슬 있잖아. 베타사슬. 이 베타사슬은 146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래. 그걸 얘라고 하자. 얘가 베타사슬이라고 하자. 요게 5번째, 요게 6번째, 요게 7번째의 아미노산이래. 나머지는 그냥 생략. 6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 그럼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 적혈구도 정상 적혈구가 만들어져. 동그랗게. 그래서 정상적인 적혈구는 오토 운반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냐? 근데 여기 1번 가닥에 AAA, TTT, GGG 이렇게 돼 있었던 1번 가닥, 2번 가닥은 생략한다. 1번 가닥에 여기가 티민이 와야 되는데 아데닌으로 바뀌었어. 바뀐 걸 뭐 치환이라고 하죠. 치환. T가 A로 바뀌어버리면 전사를 시키면 UUU AUA CCC 앞뒤 아미노산은 그대로 결합을 시킨다고. 근데 얘는 6번째 아미노산이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와버리는 거야.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그럼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다닥 붙어버려. 헤모글로빈이 쭉 결합을 해버려.
그럼 적혈구가 이런 모양이 만들어요. 동그란 모양의 정상적 혈구는 산소 운반을 잘 해주지만 난 모양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럼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니? 빈혈 증상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DNA 이상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돌연변이가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거기에 해당하는 얘가 바로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얘기하는 돌연변이야.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거 염기 서열을 그냥 선생님이 막 적은 거야. 그걸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해만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DNA상의 염기 서열이 잘못되니까 엉뚱한 단백질이 만들어져 갖고 나타나는 질병, 그게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다라는 얘기. 개념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전사만 여러분 시키지는 않을 거야. 그건 생투가서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어. 알비노증. 들어봤니? 알비노증?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여기가 어디 이게? 홍채야, 홍채. 우리는 홍채에 하얗게 되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가 이 안에 잔뜩 들어있어서 검게 보여. 이해돼? 근데 알비노증은 이 색소를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눈이? 이 뒤쪽에 있는 혈관이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여.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빨갛게. 뒤쪽 혈관이 보여. 멜라닌 색소 때문에 안 보였는데 이게 없어졌어. 이게 못 만들잖아. 그리고 알비노증은 여기가 빨개요. 머리카락은 하얗고 피부는 하얗고 괜찮아. 뭐 어때? 사람들 지장 없어. 그래서 우리가 검어야 되는 부분은 멜라닌 색소 때문에. 이해되냐? 그래서 호랑이가 백호, 뱀 중에 백사 이런 애들 전부 다 알비노 돌연변이겠지. 백호는 우리나라 축구협회 상징이야. 백호 돌연변이를 상징으로 해서 돌연변이 백호. 어쨌거나 이것도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DNA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있지. 페닐케톤류증. 거기 아니 거기 149쪽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잖아. 뭐 페닐알라닌을 다른 물질을 전환하는 효소 마찬가지로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서 그거 제대로 못 만들어내. 그러면 이 페닐케톤이 체내에 축적이 돼서 중추신경계를 손상을 시킬 수 있대. 낭성섬유증. 기관지에 비정상적으로 끈적한 점액이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기체교환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고 기도도 막힐 수 있고 염증이 유발될 수 있고 소화흡수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헌팅턴 무독병. 뇌의 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가 된대. 머리와 팔다리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는 움직일 수 없고 그냥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헌팅턴 무독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유전병이 어떠한 증상이 어떤 유전병이냐라고 물어보지는 웬만해서는 안 물어볼 거야. 수능에서는 안 물어보는데 내신에서는 물어볼 수는 있어. 어떤 유전병인지. 그리고 내신에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냐면 유전자 이상은 그런 변이들은 핵형이 정상이거든. 다음 중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는 유전병들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 핵형 분석이 뭐냐? 세포 안에 염색체, 수, 모양, 크기의 특징을 가리켜서 핵형이라고 불러. 그럼 핵형을 분석해 봤더니 1번 염색체가 2개, 2번도 2개, 21번도 2개, 22번도 2개, 성염색체도 2개. 얘는 정상 남자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지. 근데 이 정상 남자아이가 낙모양 적혈구 빈혈증인가? 알비노증일까? 헌팅턴 무도병이야? 몰라. 핵형 분석은 이런 거, 염색체 수준에서의 숫자 모양, 크기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이 위에 들어있는 유전자, 즉 염기서열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는 유전자 돌연변이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안 돼, 몰라. 핵형이 정상이거든. 꼭 기억해 놔. 핵형은 정상이다라고 하는 사실. 염색체 이상. 이 지워도 되지 이런 거? 거기 책에 그냥 다 나와 있으니까.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아. 얘가 어디 놀러 갔을까? 스키장 갔나? 연습에 타러 갔나? 아, 궁금해. 어디 갔는지. 너 스키 탈 줄 알아? 네. 진짜? 내가 올 겨울에 꼭 배울 거야. 올 겨울에 한번 좀 타봐야지. 유전자 이상. 얘는 이제 종류를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구조가 염색체의 구조에 이상이 생길 때, 염색체의 개수에 이상이 생길 때, 구조 이상은 이런 것들이 있대. 들어봐. 결실, 중복, 여의, 전좌. 자, A, B, C. 얘가 정상이야. 정상 염색체야. 봐봐. B, C. 누구게? 4개 중에 맞춰봐. A, B, C가 정상인데 B, C만 남아있네? 아니 이게 이 말 뜻이 어렵니? 결실. 결실. 뭐가 결실됐어? A가 없어졌잖아. 결실. A, B, C? 그럼 이건 뭐야? 똑같은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 중보. B, A, C. 이건 뭐지? 그래, 이게 앞뒤로 위치를 거꾸로 해서 붙은 거야. 이걸 역비라고 해. 역비. A, B, C, D, E. 얘는 9번 염색체, 얘는 22번 염색체. 둘 사이에서 자리를 옮겼어. 그래서 이쪽이 D가 되고 이쪽이 A가 된 거야. 얘네 둘은
상동염색체니? 아니잖아. 비상동 염색체야. 상동염색체가 아닌 염색체 사이에서 자리를 옮긴 현상을 전좌라고 하는 거야. 비상동염색체에서 자리 옮긴 걸 전좌. 그럼 상동염색체에서도 자리가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 맞아. A, B, C, A, B, C 얘네 둘은 붙어 있지 않지.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대립유전도 대립유전이야. 만약에 붙어 있으면 분체인 거고. 이게 5번 염색체야. 5번 염색체에서 한쪽이 이렇게 가버렸다고. 그럼 얘도 5번 염색체고 얘도 5번 염색체니까 얘네 둘은 무슨 염색체야? 그래, 상동 염색체잖아. 상동 염색체에서도 자리를 옮길 수가 있거든. 상동에서 자리를 옮겼더니 결실이 나타났고 한쪽은 중복이 나타났지. 비상동염색체 사이에서 자리를 옮긴 것만 전좌라고 표현하는 거야. 상동에서 자리 옮긴 현상은 결실과 중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여기 결실이 일어났는데 이게 5번 염색체면 이게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9번과 22번 사이에 자리 옮긴 현상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네. 저거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래. 어렸을 때 태어나. 근데 심장이 기형이 올 수도 있고 지적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랑 비슷하고 대부분이 어릴 때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상과 비교해서 어떤 구조 이상 돌연변이가 나타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이건 어렵지는 않은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분체인지 상동염색체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붙으면 분체, 떨어지면 염색체야. 자, 거리기 밑에 148페이지에 구조 이상 돌연변이가 먼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염색체 수는 2n이나 염색체의 구조에 이상이 생긴다. 그 보면 결실, 역위, 중복, 전좌. 이해됐어? 염색체 수는 정상이라고? 그래. 이해? 숫자 이상. 개수가 이상해. 개수가. 그럼 이해는 아니란 얘기잖아. 그지? 수이상 돌연변이는 이렇게 두 종류. 숫자 이상은 이수성 돌연변이라고도 하고 다른 하나는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해. 그럼 이수성은 뭐냐? 이거야. 알려줄까? 이 배체는 정상 반수체끼리 만나서 2n이 된 거지. 얘보다 염색체의 숫자가 한두 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들을 이수성이라고 해. 많거나 적거나. 오케이? 아우 조용해. 시제를 다 될 거야. 배수성은 3배체라고 불러. 4배체라고 부르고 6배체라고 불러. 이런 배체들이 있어? 있어. 얘가 누군지 아냐? 이 씨 없는 수가 3배체, 씨 없는 수. 4배체, 감자, 토마토,
이런 것들은 4배체래. 4N이래. 이게 밀 품종 중에 빵밀이라고 얘기하는 건 얘는 또 6배체야. 그만 그러고 보니까 다 식물이네. 배수성은 주로 식물에서 발생할 수 있고 자연 상태에서 발생한 건 아니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개체들이야. 그걸 육종학이라고 불러. 육종학. 저런 걸 왜 만들어? 돌연변이 개체를 왜 만들까? 3배체, 4배체, 6배체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수확량이 좋아.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는 거야. 저거. 근데 동물은 그러고 보니까 동물에 없잖아. 예시를 든 게 난자, 정자, 정자핵을 딱 줬어. 근데 공교롭게 그 옆에서 어떤 놈도 또 줬어. 그럼 어떻게 돼? 정자 2개의 핵을 딱 준 거야. 여기 3인짜리가 만들어질까? 그 얘는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안 태어나게. 정자 2개의 핵을 동시에 주면 여기서 그냥 발생을 멈춰버려. 스탑. 진행을 안 시켜. 분명히 진행을 시켜봤자 이상한 형태의 개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2배체의 모습이 아닐 거란 얘기야. 그럼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형질을 받고 태어날 수도 있거나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거나 그러니까 안 태어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동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되면 그냥 발생을 멈추는 거야. 근데 식물은 안 멈춰. 계속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로 식물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야. 여당. 이거 씨 없는 수박이라면 누가 떠오르니? 어떤 과학자가 떠올라? 아, 안 떠올라? 떠올라? 누구? 한국인 완벽하게 한국인은 또 아닌데 우장춘이라는 사람이 우장춘 들어봤어? 너 어디서 들어봤냐? 어디서 들어보면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 네. 그럼 이 사람 아빠는 누구야? 아, 이 사람 모르는데 어떻게 아빠를 어떻게 알아? 우범? 우범식인가? 우범석인가? 이 사람 누군지 아냐? 아니 이 사건이 안타까워서 한 거야. 이 사건이 안타까워서. 명성하고 시인 사건은 을미사변이라고 그러잖아.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 을미년. 여기에 가담한 친일파야. 얘는 그의 자식이야. 완벽하게 한국 사람은 아니에 엄마는 일본인이야. 명성황후의 남편이 누구니? 그래. 아들이 누구야? 와이프가 죽었잖아. 부모가 치해당했잖아. 뿔 받았잖아. 그러니까 암살단을 만들어서 보내. 여기에 가담한 친일파들은 일본으로 다 도망갔어. 그래갖고 일본으로 보내갖고 죽여. 가담한 애들은 다 죽여. 이 자식하고 와이프는 살려. 아씨 저런만 죽이면 되는 거야.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제거시켰다고. 대접을 잘 받았겠냐 일본에서? 반은 조선인의 비가 흐르고 있는데 근데 이 엄마가 얘를 열심히 가르쳐갖고 동경대에 입학을 해. 일본 최고의 대학이잖아. 도쿄대.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육종합을 연구해. 이런 걸 계량해서 막 식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데 아주 대가가 돼. 우리나라가 1950년인가? 막 배고픈 막 그런 시절에서 이 사람을 귀국을 시켜. 이 사람 여기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귀국을 시켜. 귀국 자금을 대줬다고. 이 사람이 그 귀국 자금을 가지고 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수한 씨앗들 품종들을 다 사들여 갖고 귀국을 해. 1950년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여러 씨앗들을 바탕으로 제주도에 어떤 감귤이 잘 자라고 사과는 어디다가 심고 잘 자라고 갖고 온 씨앗들로부터 우리의 식량을 해결해 주는데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야. 귀국한 지 한 9년 만에 거의 한 10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훈장, 애국 훈장이 수여가 돼. 이런 놈의 자식, 이런 놈의 자식이, 이런 놈이야, 이런 놈의 자식이잖아. 그래서 저 사람이 죽을 때 조국이 나를 인정을 했다고, 버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고 죽었대. 참,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일본인 여성이랑 결혼해갖고 자식들도 열어놨고, 근데 다 두고 이 사람만 혼자 온대. 자식 다 놔두고. 그때 이 씨 없는 수박을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만든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들여왔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씨 없는 수박을 한번 시연해 보는 거야. 오케이? 이건 다른 사람의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낸 기술자는 따로 있어. 일본에.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걸 시연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씨 없는 수박 그러면 우리는 오장춘 박사를 먼저 떠올리더라고.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떠올리는 거지. 문과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잘 못 알아들을걸? 응? DNA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야. 왜? 공부를 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 그다음부터는. 어쨌거나 너 알고 있으라고.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는 이게 나와. 이거 이 정도인데 그냥 해준 거야. 공부했으니까. 한두 개가 많거나 적은 거 그게 상념색체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성염색체일 수도 있잖아. 18번 염색체는 원래 몇 개 있어야 되니? 2개. 근데 이거 3개가 있대. 21번 염색체도 몇 개 있어야 돼? 그래, 근데 3개 있대. 이런 사람들. 에드워드 증후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다운 증후군. 들어봤지? 21번이 3개야. 원래는 2개가 정상인데. 18번도 상념색체고 21번도 상념색체니까 상념색체 하나씩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총 염색체가 46개, EN에 하나가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걸 더 세분화시키면 45 상념색체 44인데 이렇게 되면 다운증후군인 남자, 이렇게 되면 다운증후군인 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갖고는 몰라. 에드워드인지 다운증후군인지는. 그치? 야 이게 45, 이게 45라는 얘기가 이게 하나가 맞는지 이게 하나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일반적으로 다운증후군이 시험에 많이 나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이르고. 그럼 성염색체 수가 성염색체는 원래 2개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X가 하나밖에 없어. X를 하나 더 갖고 있어.
이런 도형변이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불러. 이런 경우를 XXY를 갖고 있는 건 클라인 펠터 증후군이라고 불러. 성별이 뭐게? 몰라. 몰라? 모르겠네. 성별이 뭐야? 성별. Y가 있지? 남자야 남자. 클라인 펠터는. 아 남자. Y가 없지? 여자야 터너 증후군. 아 터너 증후군이 남자? 그런 거 없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여자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터너 증후군은 그냥 여자야. 얘는 남자야 그냥. 여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남자. X 두 개, X 하나. 사람은 원래 성별이 여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Y는 특징 없잖아. 여자로 태어나잖아. 근데 Y가 있음으로 인해서 남자로 바뀌는 거야. 성별. 그래서 Y형 색채 위에는 남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대부분 들어있는 거고 귓속털 과다증 그런 거나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남자고 없으면 우리는 여자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 성별이. 남자, 여자 없어? 얘는 무조건 여자고 얘는 무조건 남자야. 이름은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이 정도의 이름들은. 그럼 얘는 하나 적은 애야. 얘는 ENF 하나 많은 애. 이걸 풀어서 쓰면 상명색채 44개에 상명색채 이렇게 하나. 얘는 상명색채 44개에 상명색채가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야. XXY. 경우의 수인데 봐봐. 경우의 수인데 XXX 초여성 증후군 XXXX 초초여성 증후군 XYY 초남성 증후군 없어 이런 거. Y형 색채는 최대 2개. 최대 2개. 이름은 몰라도 돼. 근데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아니 하나짜리랑 2개짜리랑 만나거나 아니면 2개짜리랑 2개짜리랑 만나거나 2개짜리랑 하나짜리가 만나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거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어. 18번도 그렇다 치자. 21번은 다운 증후군, X가 하나면 터너 증후군, XXY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전에 성형색채 유전할 때 생명이야 아니야? 성형색채 얘 생명이야 생명이 아니야? 얘 생명이잖아. 그래 생명이잖아. 이렇게 되면 이 생명이라고 해서 정상이라고 했어. 정상 염색체가 있잖아. 얘 정상. 클라인펠터가 생명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클라인펠터가 생명이 될 수 있구나. 이거 이해되냐? 어? 그럼 여자 터너 증후군 생명이야 생명이 아니야? X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얘 생명이지. 얘는 정상용 색채를 갖고 있잖아.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정상이야. 이해되냐?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왜 이상이 생긴 애들이 나타날 수 있지?
이유는 감수분열시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 때문에 숫자 이상 그림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염색체가 잘 안 나눠진다는 거야. 원래 잘 나눠져서 생식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눠져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EN 원래 N짜리 N짜리가 만나야 2N이 되잖아. 근데 N 플러스 1짜리가 N이랑 만나게 되면은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염색체가 감수분열 때 비분리 현상이 발생하면 N 플러스 1 또는 뭐 N 마이너스 1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럼 정상적인 N이랑 수정을 하게 되면은 2n-1, 뭐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숫자가 이상이 생기는 돌연변이 개체는 감수분열 시 염색체 비분리 현상으로 만들어진 생식세포들이 수정을 하여 태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거 이해되냐? 전체 개념? 내용은 이게 다야, 내용은. 근데 왜 이렇게 돌연변이가 어렵게 나올까? 유전자 이상은 획형 분석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획형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럼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는 획형 분석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부분 알 수 있지. 숫자가 이상이 생긴 거 모르겠어? 21번 염색체가 원래 2개인데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거 이거 안 보이겠냐고. 당연히 보이지. 성염색체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게 안 보이겠어? 보인단 말이야. 성염색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도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숫자 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5번 염색체 5번 염색체가 이게 정상인데 이만큼이 이렇게 5번 염색체 일부가 사라졌어. 구조 이상 돌연변이에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것도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구조가 이상이 생기거나 숫자가 이상이 생기거나 하는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의 유전병들은 대부분 획형 분석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잘 모를 것 같아. 앞뒤의 유전자가 위치를 바꾸는 경우는 그런 것들은 획형 분석으로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대수성은 뭐 이해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수성의 상염색체냐 성염색체냐. 상염색체 21번이 얘고 요거 2개 정도만 판단하고 생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인펠더가 생명이 되려면 둘 다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냥 지울까? 이거 지울까? 찍을래? 안 찍어도 되겠어? 아네 참말로 말해. 이거 제요. 안 찍으려면 얼른 찍고. 응? 찍어. 날씨가 많이 푹해졌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또 추워진대. 네? 다시 추워진대 다음 주에. 아직 두꺼운 거 빨면 안 돼. 유전병. 감수분열을 다시 한번 봐봐.
함수 분열. DNA 복제. 함수 1분열. 함수 2분열. 분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작 완성. DNA 복제. 함수 1분열 2개의 세포. 함수 2분열 총 4개의 딸세포. 나중에 얘가 낭자라. 정자가 돼요. 어이? 야, 너 지금 와. 저요, 저 아파서 나다가 깨가지고 바로 왔어요. 계속 잠시 이거 나중에 보면 되지. 하나 더. 아, 참. 늦게 왔는데 다음 주 시험 본다. 네. 아, 참. 아, 그 얘기 하기 싫은데 다음 주 시험 봐, 유전. 함수분열, 정자형성 과정, 난자형성 과정 기억나냐? 핵상 얘기해봐요. 핵상. 핵상. 됐어. ENM 핵상. 에이씨, EN 큰일 났네 이제. DNA 복제 EN. 이해. 함수 1분열 N N. 정자 N. 얘도 EN 복제 EN 함수 1분열 N. 얘는 극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필요 없고 그냥 세포 2개야. 얘도 N N. 그럼 둘이 만나면 EN 됐지? DNA량 얘기해봐. DNA량 10. 얘들은 20. 함수 1분열 끝나면 10. 얘들은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정자 난자가 다 5를 갖는다는 거지. 이해 됐어? 진짜 됐다고? 무슨 염색체야? 똑같은 색깔. 이게 작네. 하나는 X, 작은 건 Y. 그럼 복제해봐. 여기 있지. 함수 1분열 이렇게. 함수 2분열 기어 니은 DNA량은 기억과 니은이 같니? 얘랑 DNA량 같니? 같아? 달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그것도? 자, 이게 지금 염색체가 여기서 분체가 나눠져 갖고 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일로 가버린 거지. 그지?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 상염색체는 정상이라면 22개의 상염색체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지. 성염색체 X 하나만 이쪽으로 간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DNA량은 같냐?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거고 성염색체만
비분리가 이러는 거야. 그럼 상념색채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복제되고 갈라지고 갈라져 갖고 상념색채 여기 몇 개 들어있어? 44 들어있잖아. 44 들어있고 22 44의 xy 44의 xy 22의 x 22의 y 22y 22y 22의 x를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뺏어갔다고. 그럼 DNA량이 어떻게 됐어? 여기가 10이야.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10이고 원래는 5 이렇게 가야 되잖아. 네. XM 색채 하나를 뺏겼지. 네. 그러니까 얘는 한 4.9. 아. X 하나를 가져갔지. 얘는 5.1. 아. 그러면 기억은 DNA량이 10인데 니은 DNA량이 5.1이니까 둘은 DNA량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 그림만 그냥 그림으로만 놓고 따지면 나머지 설명 아무것도 없이 얘랑은 DNA량이 이거는 똑같은 경우야. 어차피 얘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냥 이렇게 가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DNA량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저런 단서 조건이 있다면 성염색체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어. 저런 단서 조건을 잘 읽어야 돼. 안 그러면 저기서 그림만 보고 아 얘랑은 DNA량이 같구나. 그래서 그걸 동그라미로 부른다고. 그럼 틀린 거야. 나머지 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거야. 상염색체는.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지. 여기서 비분리. 이런 거 이해되냐? 응? 안 돼? 네. 어디가 안 돼? 아니 그 4.9랑 5.1이 아 원래 DNA량이 10에서 DNA 복제하면 20이 됐다가 감수 1분절이 끝나면 10이 되고 감수 2분절이 끝나면 5가 되잖아. 원래는 5가 돼야 되잖아. 근데 X염색체 하나에 해당하는 DNA만 이쪽으로 뺏기는 거잖아.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냐고? 네. 가능하지. 그래서 터널 증후군, 아. 클라이언벨터 증후군 이런 돌연변이 개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X염색체에 들어있던 DNA만 이만큼 옮겨간 거기 때문에 얘는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고 얘는 조금 늘어나게 된 거지. 원래는 얘도 이렇게 똑같이 5가 돼야 되는데. 그럼 봐봐. 여기서 나아가서 그럼 얘는 어떤 정자야? 그렇지. XX 정자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은 그래 Y염색체를 갖고 있는 정자가 되는 거야. 그럼 정상하고 만나봐. 정상 난자랑 만나봐. 얘랑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오 정상적으로 XY가 나오겠네. 야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 X 하나밖에 없는 탄호증후군이 나오겠지. 그럼 얘랑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초여성 증후군이 나오지. 초여성 증후군.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터너 증후군, 클라이언펠터 증후군, 초여성 증후군, 초남성 증후군, 초초여성 증후군 다 불임이야.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생세포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좀 이해됐냐? 어? 이게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애들이 많이 틀려갖고. 아.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이게 내용적인 면이었다고. 근데 이것도 감수 분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이제 비분리 과정이 이해가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야. 여기 이해됐어? 지워? 찍을래? 찍어. 계속 사진을 찍어야 될 거야 아마.
또 할 거야. 아, 치워놓고. 알았어. 알았어. 잘안 걸리네, 이제. 됐어? 네. 여기서 비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해 안 갔지? 이해 돼, 안 돼? 어? 왜 이렇게 됐을까? 이해 돼, 안 돼? 이게 이해가 된다고? 어떻게 된다?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복제, 이가임색체, 1분열, 네. 2분열. 여기서 안 나눠져 갖고 가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어?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돼? 이게 안 되지? 원래 이가임색체는 이렇게 안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이가임색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가임색체가 되고 그대로 가는 거야. 요거 이쪽은 X고 이쪽은 Y다. 이렇게 이가임색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무슨 분열이야? 이게 감수 1분열이야. X, Y. 이해돼? X, Y 얘가 안 나가져 갖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이쪽에 X고 이쪽에 Y지. 자, 1분열에서는 비분리가 되는데 2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면 잘 봐봐.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렇게 갈라져.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럼 뭐야? 누가 같이 가? X, Y. XY가 같이 가. 이게 X, Y잖아. X하고 Y가 이렇게 같이 가. 아, 1분열, 2분열. 됐어? 근데 원래 이렇게 이가임색체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가임색체를 만들어. 그래서 XY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2분열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 X하고 Y가. 근데 여기서 안 갈라지고 한쪽으로 간단 말이지. 그럼 X형 색채하고 Y형 색채가 붙었는데 이가형 색채가 한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그게 이 얘기야. 한쪽으로 쏠린다는 얘기가.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렇게 갈라진다고. 감수 2분열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왜? 감수 2분열은 분체가 갈라지는 거잖아. X가 복제됐고 Y가 복제돼서 이렇게 갈라지면 분체가 갈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래서 X, Y, X, Y 이렇게 간다고. 여기가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이렇게. 2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잖아. 1분열은 상동염색체 분리고. 이해됐어? 그러면 이 정자는 하나가 더 많은, 이 정자는 하나가 더 적은 애가 다 잘못된 게 만들어지네.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다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얘는 어떤 정자가 되는 거야? XY 정자가 되는 거야. 얘네는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가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애가 남자랑 만나봐. 어떻게 되겠니? X, Y.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오겠네. 이렇게 되면 XX가 나와. 이렇게 되면 터너 증후군이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저런 돌연변이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야.
자, 1분열은 정상적으로 X와 Y가 이렇게 갈라졌어. 2분열에서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2분열에서 비분리야. 양쪽 다 비분리가 될 수도 있고 양쪽에서 한쪽만 비분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이쪽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갔지만 이쪽이 비분리가 돼갖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쪽에서 비분리가 돼갖고 한쪽으로 X형 색채가 다 쏠리고 이쪽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Y형 색채로 분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양쪽 다 비분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인 거지. 근데 얘들은 N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분열 비분리가 되면 정상인 것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정상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봐봐, 얘는 무슨 정자야? xx잖아. 얘는 무슨 정자야? yy 정자야. 얘들은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가 되는 거고. 가만. 그러면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는 1분열 비분리 때도 나오고 2분열 비분리 때도 만들어질 수 있네. 근데 xx는 1분열 때 나오냐? 안 나오잖아. YY는 1분열 때 나오냐? 안 나오잖아. 똑같은 거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동형접합이라고 부르지.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2분열 비분리 때만 나와. X, Y는 서로 다르지. 이런 걸 2형이라 그래. 2형. 그거는 1분열 비분리 때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X, Y 정자는 1분열 때만 나와. XX, YY는 2분열 때만 나와. 이거 이해됐어? 응? 아까 요거 잘 봐도 요거. 그래서 원래는 X, Y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그냥 이쪽 촉 가고 분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2분열이 일어난다고. 2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 그 2분열은 분체가 분리. X도 분체, Y도 분체가 분리돼갖고 X, Y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해됐냐? 문제 한번 볼까 이제? 자, 문제. 정상인 부모로부터 생명이 철수가 태어났대. 알겠어? 정상인 부모로부터 생명인 철수야. 그럼 이 철수가 어떠한 엄마 아빠의 생식세포가 만난 거니? 답해봐.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둘이 만났길래 생명인 철수가 태어났을까? 이게 문제야. 친부모 맞아. 입양한 거 아니야. 친부모 맞아. 정상 부모에서 생명인 철수. 머릿속으로 하고 있지? 머릿속으로 막 그리가면서 한다고? 대단합니다. 요즘 머릿속으로 잘 안 돼요. 요즘 자꾸 그려봐야 되고 메모해봐야 돼. 생각해냈냐? 아빠의 어떤 생식세포, 엄마의 어떤 생식세포가 수정이 돼서 철수가 태어났게.
대답해 볼 사람. 손 들고. 틀려도 돼. 네. 알려줘서 그렇구나 말하면 되지. 여자한테 문제를 맞추라고 되는 건 아니야. 생각을 많이 해보라고 문제를 내주는 거야. 문제 냈는데 이해했으면 이해되는 거고 안 됐으면 이해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머리를 굴려봐야 되고 그러라고 문제를 내주는 거야. 지지? 지지? 네, 할 말 있어? 할 말이 없어? 아우 얘기 좀 해봐. 안 가르쳐준다? 생각의 생각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내가 가르쳐줄 거야. 정상인 부모로부터 생명이 철수? 정상인 부모? 정상인 부모에서 생명이 철수가 태어날 수 있어? 불가능이라고? 태어났대잖아. 태어났어. 왜 그래? 그리고 친엄마, 친아빠 맞아. 어떤 생세포가? 질문 이해는 되지? 예. 맞춰봐. 맞춰. 그래, 물을 먹는 건 대뇌 겉질을 팽팽하게 해서 수업 집중력과 학습 효과를 높이는 기여를 할 수 있어. 그 물을 마시라고. 대뇌 겉질이 쭈그러들면 수업 집중도도 떨어지고 학습 효과도 떨어져.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는 거야. 괜찮아, 물 마셔. 마셔. 왜 먹다 마, 자식아. 너 대뇌 겉질이 지금 쭈그러들었다고. 빨리 물 마셔. 가계도를 배워, 가계도를. 얘도가 철수 남자 여자? 남자. 왜 남자? Y가 땅에 Y가 있잖아. 아 철수는 여자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Y가 있잖아 Y. 됐어? 생각해봐. 정상 부모에서 생명인 철수가 태어났다. 모르겠냐? 내가 아까 여기다가 생명이 되는 클라인펠트를 얘기해 줬잖아. 그지? 그럼 얘가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생명 유전자를 두 개 다 갖고 있어야지. 둘이 갖고 있는 거 아는데. 그치? 그게 누가 줬어? 아빠가 줬겠니? 아니요, 아빠는. 아빠 정상이잖아. 그 엄마가 줬겠어? 당연히 엄마가 줬지. 근데 엄마는 정상이잖아. 그럼 정상 하나 갖고 있고 생명 유전자를 얘를 줘야 되니까 하나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엄마는 보이자겠네. 그럼 아빠의 Y랑 엄마의 X. 이 만난 거 아니야? 엄마의 함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남자야. 남자도 이렇게. 남자만 비분리가 되냐? 니네가 더 잘 돼 여자가. 내가 그 얘기는 좀 이따 해줄게. 내가 일부러 여기 남자까지만 했다. 여자는 내가 안 그려줬어. 여자한테. 이런 문제 니네가 맞출까봐. 근데 여기서 봐봐. 똑같은 거 두 개 갖고 있지. 똑같은 거 두 개 갖고 있잖아. 어디서 비분리가 됐을 때 똑같은 거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2분열에서 비분리가 돼야 만들어진다며.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서로 다른 걸 갖고 있는 애가 만들어진다며. 그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생명이 되려면 생명 유전자를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돼. X형 색채에.
아빠가 절대 줄 수 없지. 아빠는 정상이니까 정상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결국 이건 누구한테 왔다는 얘기야? 엄마한테 왔다는 얘기야 이거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분열 비분열에서 만들어진 거지. 이해되냐? 진짜로? 어디서 봐 이게 2006년도 수능 문제였나? 아 그때는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 야 그때 태어날 걸. 지금 태어나고 이거 비불량 문제를 대박 이거 어떻게 풀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해. 근데 문제는 유전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속 유전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야. 이거 이해됐냐? 그러면 남자 거 말고 여자 것도 그려줘? 그릴 거야. 저 맨 앞에 있는 거 저건 지워도 되지? 응, 요건 지우자. x 프라임 됐다? 복제 함수 1분열 비분리 이분열은 정상 이분열은 분체 분리 이런 생식세포가 나와 n 플러스 1 얘들은 n-1 성염색체의 조합을 보면 1분열 비분리에서 어떤 애가 나온 거야? x, x 다시 남자가 만들어진 거야. 서로 다른 게 만들어졌잖아. 이해됐냐? 그러면 2분열 비분리 x 프라임 이건 정상적으로 봤어. 여기서 이분열 비분리 되면 여기 안 나눠져 갖고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이쪽은 그냥 정상적으로 갖다 치자. 그럼 n자리도 나오고 n-도 나오고 n+도 나오고 그럼 얘는 성염색체가 x 남자가 되는 거지. 똑같은 거 두 개 만들어지면 똑같은 거 두 개 갖고 있네. 여기 서로 다른 걸 갖고 있는 거 만들어지잖아. 이거 서로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분열 비분리지. 서로 똑같은 걸 만들잖아. 그 2분열 비분리. 이해되냐? 성염색체가 없는 남자는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와 마찬가지로 1분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2분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제 찍어. 여자 남자 이걸 다 정리해서 그냥 그림을 그리면
벤처 증후군과 클라이언트 증후군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다. 정상 난자의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 또는 성염색체가 없는 난자의 정상 X염색체를 갖고 있는 정자. XX를 갖고 있는 거에 정상 Y 정자 아니면 이거에 이런 거 만나면 가능하지. 얘는 언제만 만들어질 수 있다. XY는 1분열 D분리 때에만 만들어질 수 있는 애야. 1분열, 2분열, D분리 모두 가능. 얘도 1분열, 2분열, D분리 모두 가능.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요거는 이렇게. 그래서 1분열 비분리 시에 만들어질 수 있는 애는 X, Y에 성염색체가 없는 애. X, X 다시 난자에 성염색체가 없는 애. 2분열 비분리에서는 X, X 정자, Y, Y 정자, 성염색체가 없는 애. X 다시 X 다시 성염색체가 없는 난자.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럼 정리한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는 다 다른 거야. 둘이 서로 달라. 둘이 서로 달라. 둘이 같아. 둘이 같아. 둘이 같아. 이렇게. 동형 접합은 2분열 비분리. 이형 접합은 1분열 비분리. 이해되냐? 148쪽 넘어볼래? 거기 중간에 자료 분석 있지? 감수 1분열 비분리 과정. 상동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n 플러스 1 두 개와 n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는구나. 이해됐어? 근데 감수 2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되면 오른쪽은 정상 n자리가 나왔지만 왼쪽에서는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이 만들어졌지. 너 이해되냐? 오른쪽 그래프 볼래? 산모의 나이와 다운 증후. 뭐니? 일반적으로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뭐? 산모의 나이가 40살에 넘어가면서 태아가 태어날 때 다운 증후군이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갑자기 확 올라가네? 왜? 왜지? 왜지? 왜 그럴까? 남자는 태어날 때 이 세포로 출생을 하거든. 얘는 체세포 E이며.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에 의해서 쭉 쉬지 않고 정자를 만들어. 그 염색체가 잘 나눠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여자는 요 상태로 출생을 하거든. 근데 요 출생한 난소 안에 들어있는 난자들은 전부 다 감수 1분열의 전기 상태의 세포야.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태어날 때 난소 안에 감수 1분열이 전기 상태에 들어간 난자가 한 400만 개 정도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감수 1분열을 해서 요 상태를 계란시키는 거야. 가만. 그러면 여기 있는 난자랑 정자랑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 누구랑 수정을 하는 거냐면 얘는 배란된 얘랑 수정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누구냐면 감수 1분열이 끝난 세포야. 감수 1분열이 끝난 세포, 감수 1분열이 종료된 세포야.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데 제2 나노세포는 감수 1분열이 끝난 상태. 여기에 정자가 핵을 띡 주는 거야. 얘한테. 얘가 와서 핵을 줘. 그러면 이 제2 나노세포가 얼른 감수 2분열을 시작해서 쫙 난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난자의 핵이 완성. 그럼 들어온 정자의 핵과 그때 융합이 돼서 2n짜리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감수 2분열, 여기는 감수 2분열 과정은 수정 후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냐? 자, 여자아이가 거기 산모가 지금 40살에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럼 봐봐, 감수 1분열이 들어간 상태로 40년 동안 이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사춘기 때 이렇게 하고 감수 1분열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핵이 들어와서 이제 감수 2분열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감수 분열 기간이 워낙 길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산모의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다운 증후군의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그래서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대개 다운 증후군인 경우는 남자의 불임보다, 즉 남자의 비분리보다는 여자의 비분리에 의해서 많이 나타난대.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라고, 늦게 하지 말고 30대 이전에. 너무 이른가? 30대 초반에 아하. 결혼 일찍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것저것 검사해야 되는 항목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산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가 몇 살 때 여러분들을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산모의 나이가 많았다면 아마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핵형 분석 이런 것도 해보고, 꺼내서 유전자 검사 이런 분석도 해보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권유를 해.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산모의 나이가 많으면. 젊으면 20대 여성이라면 그런 검사 안 해도 돼. 일반적으로는 다 정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도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여자도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사는 환경이 안 좋아졌다라는 뜻이야. 그만큼. 숫자도 많이 줄고, 기형 생식세포도 많이 만들어지고, 숫자 이상이 생긴 생식세포도 많이 만들어지고. 다 이게 내가 봤을 때 먹고 숨 쉬고 이런 것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것 같아. 음식을 먹는 거라든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런 행위 자체도 되게 진짜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해. 어쨌거나 그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이었다라는 얘기. 자, 이렇게 해서 내용적인 면은 148쪽, 149쪽에 쭉 했고, 149쪽의 맨 아래쪽에 유전병의 진단과 치료, 태아의 양수. 자, 태아는 물속에 들어있을지 우리는. 그럼 태아 양수를 꺼내면 그 안에 태아 세포가 들어있다. 그 태아 세포를 꺼내갖고 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해봐. 그러면 숫자가 이상인지, 모양이 이상이 있는지, 크기가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바로 그거 양수 검사. 근데 그 전에
용무막 검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 초음파로 태아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용무막을 꺼내면 거기에 태아세포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걸 꺼내서 또 획형 분석을 할 때 이용이 되고, 양수를 꺼내고 이제 14에서 16주가 되면 태아 위치 확인한 다음에 양수를 꺼내.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태아 세포를 가지고 또 배양해서 획형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이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면 대부분의 산모들이 다 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아이씨 검사해봤는데 5번 염색 일부가 없어졌어. 그거 어떡할 거야? 액션 특징 하나요? 어떡할 거냐고. 날 거야? 되게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행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런 고민을 안 하셨을 거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기 2명 태어날 때 되게 많이 걱정 많이 했어. 초음파 검사할 때 특히. 손가락이 5개, 5개가 있는지, 발가락이 5개, 5개가 있는지, 목 둘레는 정상인지, 머리 둘레는 정상인지, 키는 정상인지, 인중은 붙어 있는지, 진짜 걱정 많이 했다고. 다행히 정상이었어. 다행. 어찌나 썰었던지 처음에 한 술 담배를 한 20년 넘게 했으니까 걱정이 되겠지. 대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이 술 담배를 하기 시작했거든. 대학생 때. 또 결혼을 좀 늦게 했거든. 그때 걱정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거야. 다행히 이제 둘 다 괜찮다. 초음파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아빠도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아빠도. 어쨌거나 이게 내용의 정리 끝.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좀만 쉬었다가